예, 이제 패널 패널 토의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 토의를 위해서 또 연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차례대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뉴타넥스 마이클 시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케스트로 서영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크프로 코리아 정동주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 하이퍼바이저를 통해서 물리적인 서버 자원을 분할해서 다수의 VM에 이제 할당하는 개념인데, VM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리 서버의 CPU 활용률이 이 VM 때문에 한 5%, 10% 수준. 예, 이제 패널 토의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 토의를 위해서 또 연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차례대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뉴타넥스 마이클 시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케스트로 서영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크프로 코리아 정동주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 하이퍼바이저를 통해서 물리적인 서버 자원을 분할해서 다수의 VM에 이제 할당하는 개념인데, VM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리 서버의 CPU 활용률이 이 VM 때문에 한 5%, 10% 수준에서 가상화 후에는 거의 50% 이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혁신적인 도약인데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의 서버 대수를 크게 줄여주고 전력 공간, 하드웨어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또 이런 부분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토대를 제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클라우드 컴퓨팅, 컨테이너 기술과 결합돼서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의 기반으로서는 이제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는데요.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 광범위하게 채택이 돼서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기업의 IT 인프라의 표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시장 규모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VM의 쇼크가 발생이 됐습니다. 전 세계 많은 기업이 VM웨어 가상화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는데요.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또 세 분 연사님, 또 전체 네 분 연사님을 통해서 그 대안에 대해서 우리가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결국 기술은 독점할 수가 없고, 또 경쟁하게 되어 있고, 또 시장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은 또 미래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편리한 기술을 개발해 놓고 그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고객의 선택권과 자유를 제한한다면 우물을 파놓고 담을 쌓는 격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서양 속담에 미끼는 공짜지만 낚시 바늘 값은 비싸다라는 말도 생각이 납니다. 또 그것은 기술 개발의 전제와 취지 자체를 희석시키고 또 왜곡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렵지만 고객의 선택권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 나아가 더 많은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진짜 기술, 진짜 솔루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것이 또 시대 정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 취지에서 연사님들께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먼저 기술이 고객에게 줄 수 있는 어떤 선택권, 또 자유에 대해서 또 각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그런 부분이 구현이 되고 있는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전무님께서 좀 먼저 말씀을 해 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기술이라는 것이 결국은 종속성에 의해서 고객들에게 부담으로 다가갈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초창기 저희가 처음 제품을 개발했을 때부터 멀티 하이퍼바이저 기반으로 여러 개의 서로 다른 하이퍼바이저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공해드리는 이제 AHP라는 하이퍼바이저, 이 부분이 그 오픈소스인 KVM 기반으로 저희가 만들어진 하이퍼바이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기여도 하고 있고, 저희의 하이퍼바이저는 전 코드가, 소스 코드가 인터넷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해서 이제 타사 제품과의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좀 서로 간의 공동 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항상 저희는 오픈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도 이제 또 클라우드 네이티브 쪽으로 가보면은 이제 뉴타닉스 제품뿐 아니라 각사의 퍼블릭 클라우드라든지 동일하게 포킹되지 않은 바닐라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는 엔진과는 항상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예, 이제 거기 더해서 이제 뭐 AI 쪽을 보자면은 저희는 이제 전통적으로 HCI 기반의 인프라를 시장에 공급해 왔다면은 이제 더 나아가서는 퍼블릭 클라우드 혹은 베어메탈 당에서도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시장에 계속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렇게 해서 고객의 선택권, 자유권을 보장을 해주고 있으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네. 오케스트로는 제가 아까 발표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작 자체가 고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되게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뛰어난 기능들을 만들어놔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고객이 뭐가 불편할까에 되게 굉장히 집중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 운영을 하셨을 때 너무 사일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서버 담당자와 네트워크 담당자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경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단순한 오픈소스의 한계를 넘어서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서로 연결 정보들을 매핑시키는 거에 굉장히 많은 투자들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VM이 어느 물리 서버에 무슨 닉카드를 통해서 어느 스위치에 연결됐고 그게 어느 렉에 구성이 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 서버의 상태 정보는 어떻게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을 한 창 안에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들에 되게 집중을 했고요. 그래서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직관성을 가지고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에 되게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자체의 한계라고 한다면 우리의 개발력으로 그것을 편리하게 쓰실 수 있게끔 해드린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저희는 첫 모멘텀 자체가 아예 그 사용자의 편리성과 불편함을 제거해 드린 거기 때문에 거기서는 굉장히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부장님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술도 중요하지만 요 스토리지 기반 이 하이퍼 컨버지드 이쪽에서는 저는 기본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KVM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서비스를 해야 되는 이 스토리지 쪽에 저희는 기술 개발에 대부분의 역량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라는 거는 기본이 더 안정적이고 더 빠르게 되면 고객의 선택이나 아니면 고객의 요구에 의해서 조금 더 유연하게 그 필요성이나 아니면 요구 조건들을 받아들여서 만들 수 있는 걸 저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안정적이고 고성능 그리고 신뢰성을 제공하는 기본이 갖춰져 있다면 기술은 어느 정도 조금 유연하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쿠버네티스라든가 아니면은 GPU라든가 네트워크 아니면 백업 그 다음에 뭐 파일 공유, 하둡 이런 것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기술을 추가한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탄탄한 기본 위에 쌓여져 있는 모듈식 솔루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VM웨어 쇼크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제 라이선스입니다. 연구 라이선스가 이제 폐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번들 구매가 거의 의무화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음식점에서 우리가 메뉴를 시킬 때요, 세트 메뉴만 주문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걸 이제 음식점으로 비유를 한다면, 만일 그런 음식점이 있다면 당장에 뭐 여수 식당이라든가 울릉도 식당처럼 SNS에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렇게 됐을 때 고객의 상품 선택의 자유가 사실은 제한되는 거고요. 소프트웨어로 따지면 거의 풀스택만 이용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AT&T 같은 경우에 뭐 1000% 이상의 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현재 소송 상태에 또 있다고도 하고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각사의 라이선스 정책의 핵심적인 부분은 어떤 것인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예, 전무님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저 VM웨어와 뉴타닉스는 또 아시다시피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시장에서 경쟁을 또 해왔던 그런 회사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라이센스라는 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현재 보면은 글로벌 기업들을 볼 때 요새는 이제 트렌드가 전체적으로 퍼블릭 클라우드를 필두로 해서 이제 뭔가 everything as a service, 모든 것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한다. 예, 이런 쪽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부분은 맞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이제 구독형 라이센스를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피하기 힘든 현실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하지만 근데 말씀하신 대로 뭐 특정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 번들에 대한 제한을 둔다든지 아니면은 필요로 하지 않는 기능에도 불구하고 예, 무조건 뭐 우리는 이만큼을 책정을 해 놓았으니 너희 회사 규모에서는 무조건 이거를 이만큼 가져다 써야 돼. 이런 거는 뭐 솔직히 얘기해서 시장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행동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라이센스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시다면은 풀스택 라이센스 기반으로 당연히 통으로 한 번에 다 구입하시면은 관리도 편하시고 아무래도 조금 더 좋은 가격을 제시받을 수 있으시겠죠. 그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각각의 저희가 뭐 제가 발표하면서 저희 풀스택 솔루션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굉장히 많은 솔루션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으실 거예요. 뭐 가상화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오래됐고 이제는 성숙도가 완전히 끝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더 잘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만 투자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고 그 외에도 뭐 쿠버네티스라든지 뭐 AI 부분 그리고 뭐 통합 스토리지 거기에 DBRS 엔진 이런 부분까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하나하나의 라이센스를 모두 각각의 스타터 프로 울트라로 그 얼티밋으로 이제 나눠주고요.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은 이 특정 라이센스의 특정 기능만을 사용하고 싶다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애드온 라이센스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일단은 트렌드 자체가 서비스 형태가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스토리지의 예를 들자면은 뭐 고객이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가 100테라의 스토리지를 가지고 있다. 이럴 경우에 고객분이 뭐 100테라를 라이센스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실제 사용하신 만큼만, 정확히 사용하시는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시고, 이 비용을 지불하신 이 용량 내에서는 고객분이 이걸 오브젝트를 사용하시던, 파일즈를 사용하시던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제한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훨씬 더 좀 유연한 라이센스 체계를 보여드리고 있죠. 알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또 말씀을 좀 해봐 네, 주시죠. 저희 오케스트로에서 라이선스 정책을 정하는 거를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라이선스 정책을 정할 때는 정말 많은 고민을 합니다. 각 영업본부장들과 영업대표님들, 그 다음에 개발 조직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라이센스 정책을 했었을 때 기존 고객에게 혹시라도 해가 가는 거 아닐까? 피해가 가는 거 아닐까를 굉장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라이센스가 검토가 되어져 가지고 올라가게 되면 그거를 관련돼 있는 모든 분들이 승인을 해야지만 라이센스로 만들어지는 체계예요. 근데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익 극대화가 얼마나 될까 이런 게 아니고요. 기존의 고객에게 혹시라도 피해가 가지 않을까? 이게 굉장히 저희한테는 중점 사항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나왔던 라이센스들을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각각을 모듈러화 시켜서 필수적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지만 제대로 하이퍼바이저의 성능들이나 안정성을 가져가셔야 되는 패키지를 하나로 묶고 그 외에는 애드온 방식으로 해가지고 손쉽게 확장하실 수 있게끔 하는 그 기반 구조들을 만들고 그 위에 그 구조에서 라이선스 체계화를 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런 것들을 모든 솔루션에다가 다 동일하게 적용을 하면서 전사적으로 이런 라이선스 체계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라이선스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내부적인 라이선스가 먼저 있어야 되겠네요.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부장님요. 아, 네. 이 앞서 두 분이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뭐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더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이 모듈식 라이선스 형태를 갖고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고객의 이제 유연한 선택이라든가 이 부분에서에 대한 선택권을 극대화시켜주는 라이센스 정책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는 심지어 기존에 쓰시던 라이센스가 있고 이제 저희가 만약에 라이센스 정책을 변경하더라도 뭐 브로드컴 케이스처럼 뭐 신규 라이센스를 강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기존의 라이센스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내부 정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고객의 어떤 선택권 이 부분을 극대화시키는 형태의 라이센스 정책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세 분의 이제 답변을 들어보니까요. 특정 이 라이선스 문제는 특정 기업의 비용 인상 정책
문제가 아니라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 또 보이지 않는 손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하는 시장 환경에 어찌 보면 심각한 위해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어떻게 보면 시장 구조 자체를 변형시키고 바꿀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라이선스야말로 그 기업의 고객을 대하는 철학이 녹아 들어가 있는 상징적인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런 라이선스와 같은 중요한 부분은 역시 어떤 시대 정신이라든가 또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취지에서 잘 이렇게 결정이 되어지고 또 녹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이선스에 대한 세 분 연사님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기술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은 따뜻하고 또 배려와 공감이 있어야 하고 또 그런 공감에서 오는 감동도 있어야 진짜 기술이 아닌가, 솔루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따뜻하다는 것은 고객의 어떤 실무자의 아픔과 고민, 애로사항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또 그런 부분을 어루만져 줄 때 드는 감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그레이션 문제와 운영의 문제가 있는데요. 마이그레이션 문제도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잘못했을 때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크고요. 또 호스트 패치나 변경 작성 시에 뭐 가상 머신 옮기거나 또 끄고 할 때 그야말로 고민해야 될 부분도 많고 기술적인 난이도도 좀 있는 부분인데요. 물론 이제 각 연사님 프레젠테이션 때 이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지만 한 번 더 좀 요약해서 마이그레이션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는 이제 기술, 특정 제품 혹은 소프트웨어의 성숙도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만큼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실제 사용하는 자, 뭐 대부분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IT 운영자들이 되겠죠. 이분들이 얼마나 편하게 쓸 수 있냐가 가장 큰 기술의 그 성숙도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는 아마도 VM웨어의 마이그레이션을 가장 많이 해본 회사가 저는 글로벌하게는 뉴타닉스가 아닐까 합니다. 실제로 뭐 현재 말씀드렸듯이 매분기당 뭐 4만 개, 5만 개 이상의 VM들이 VM웨어에서 뉴타닉스로 현재 옮겨지고 있고 뭐 한 회사에만 보더라도 뭐 15,000개, 2만 개 이상의 VM을 그 ESXi에서 AHP로 마이그레이션 그런 그 전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거를 뭐 고객분들이 당연히 그냥 직접 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얼마큼 벤더가 신뢰성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느냐가 맞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통해서 최소한 뭐 수백, 수천 대 이상의 VM을 이미 마이그레이션 해본 그런 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 뭐 이건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마이그레이션 툴이란 걸 가지고 있지만 모든 서비스를 마이그레이션 툴로 옮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DB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AD라든지 이런 거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불가능한 서비스들이죠. 그래서 그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전부 가지고 있는 그런 조직이, 그런 서비스 조직이 고객분들에게는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좋은 말씀을 방금 주셨고요. 여기서 더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하이퍼바이저 마이그레이션을 시킨다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기술을 알고 있고 우리 그 툴을 갖고 있어가 전부는 아닌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객 상황마다 다르고 지금까지 운영한 방식이 다르고 스토리지에 구현되어져 있는 게 다르고 어플리케이션 그 중간에서의 호환성 문제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 마이그레이션만큼은 이 전문적으로 그 기술을 알고 있는 개발 조직을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갖고 있지 않으면 대부분은 백업 앤 리스토어 방식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해줄 수밖에 없게끔 되어지는 거거든요. 또는 많은 벤더들에서 제공하고 있다는 마이그레이션 툴도 안에 들어가 보면 아마 살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제약상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구현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거를 고객이 안심을 하시고서는 마이그레이션 해주려면 그 전문
인력들이 있고 그 완전한 전문가들로 개발 조직이 꾸려져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걸 저희가 여러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국내에서 가장 이 하이퍼바이저 마이그레이션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인수해서 그 솔루션을 런칭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풀스택으로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부장님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세 번째에 있어서 제가 할 말이 많이 없긴 한데요. 일단은 저희가 뭐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도 있지만 뭐 조금 덧붙여서 저희 회사 내부 얘기를 살짝 드리면, 저희 회사 내부 개발 조직의 대부분이 VM웨어 출신이 조금 많으세요. 요새는. 아무래도 이제 브로드컴 이슈 때문에 많은 분들이 떠났고 저희 쪽으로 많이 오셨고, 그 분들의 도움으로 저희 이제 마이그레이션 툴이 점점 더 이제 진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플랫폼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거는 사실상 100%는 없으세요. 그래서 기존의 VM웨어에서 사용하시던 VM 툴즈라는 걸 쓰고 계신 분들은 그거를 빼고 마이그레이션 하는 게 좋지만, 그냥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뭐 쓰다가 보면 문제가 생기실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VM웨어, 기존의 VM웨어 연동 솔루션들을 핸들링하는 스킬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케이스를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인텔 CPU에서 인텔 CPU로 마이그레이션을 했는데, 일단 인텔 CPU 마이크로 코드 레벨에서의 문제가 발생돼서 이제 VM이 서스펜드 상태로 빠지는 케이스가 좀 있으셨어요. 네, 그런 경우는 일단은 마이크로 코드 레벨까지 인텔과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찾아서 핸들링을 하고 고객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케이스, 그리고 저희 개발 인력, 서포트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마이크로 코드까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질문을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질문은 부장님께서 제일 먼저 답변하시겠습니까? 질문을 한번 들어보고 들어보고 결정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최근 이제 국내외 대기업 공공기관에서도 컨테이너와 VM의 통합이 차세대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운영에서 어떤 핵심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IT 벤더와 오픈소스 진영 또 모두 관련 기능과 시장 주도권 확보에 또 관심이 있는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VM이라고 하는 것은 하이퍼바이저 위에 게스트 OS와 앱을 올리는 방식이고요. 격리가 돼서 안정성이라고 하는 강점이 있지만 아시다시피 무겁고 리소스 소모가 큽니다. 또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OS 커널을 호스트가 공유하면서 또 앱 단위로 격리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볍고 빠르지만 보안의 문제가 또 있고요. 또 당연히 레거시 호환성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모든 워크로드를 컨테이너로 바꿀 수도 없고 VM도 여전히 또 필요한 상황이겠죠. 자, 이런 경우에 또 각사에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대응하는지 궁금한데요. 자, 부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이 질문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역순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 라이센스 정책을 말씀드릴 때 에센셜은 정말 옛날 레거시 형태, 3티어 형태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을 위한 라이센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저희 이제 스탠다드 라이센스가 무제한으로 컨테이너와 기존 가상화 간의 데이터 공유를 가상하게 하는 파일 스토리지 솔루션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저희가 스탠다드 라이센스를 저희가 기본적으로 권장을 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고객분들께 제안을 드리는 게 저희는 바이모달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대기업이나 또는 공공기관들이 컨테이너 기반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는 명확하세요. 근데 거기로 넘어감에 있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기에 있어서의 카운터파트들이 있으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보안성, 그 다음에 아니면은 자원의 효율성,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가상화와 컨테이너,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제안을 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컨테이너를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가상머신 기반의 그 쿠버네티스 오케스트레이션을 해드리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물리서버 기반의
컨테이너 환경을 돌리는 것을 원하는 고객분들도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저희는 저희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솔루션 기반으로 가상 머신도 관리가 가능하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OS 이미지를 들여서 물리 서버까지 통합으로 관리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까지 어드밴스드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이 기존의 가상화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조금 더 유연하고 부드럽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드리는 솔루션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처음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더 액티브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진직의 순서를 이렇게 할 걸 그랬습니다. 예, 예. 본부장님. 네, 저는 항상 이렇게 거쳐가고 있습니다. 저희 오케스트로 조직을 아까 말씀드렸었을 때 보신 것처럼 CMP와 데브옵스라고 하는 본부를, 개발 본부를 별도로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세분화시키고 더 많은 조직을 갖고 있어야 될 이 컨트라베이스와 비올라 관련되는 서버 가상화하고 그 쿠버네티스를 관리하는 본부를 하나로 해서 제가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예. 이유는 이건 저희는 인프라스트럭처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컨테이너가 따로 있고 파드가 따로 있고 VM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에 맞춰 가지고 어떻게 배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한 창 안에서 고객이 얼마나 잘 관리할 수 있게끔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최근에 AI 인프라스트럭처가 굉장히 각광을 받으면서 그 다른 어플리케이션들은 그 컨테이너로 배포를 해야 되지만 특정한 경우에 벡터DB 같은 경우에는 VM으로 배포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예. 이걸 저는 하나로 카탈로그로 묶어가지고 배포를 하는데 이거를 파드를 썼었을 때는 서비스 네트워크, 쿠버네티스 네트워크를 타야 되니까 느려질 수밖에 없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걸 멀터스를 이용을 해가지고선 다이렉트로 바라볼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구조도로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노드 대 노드로는 RDMA로 구성을 해주는 이런 아키텍처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저는 완벽하게 인프라스트럭처는 VM이나 컨테이너에 상관없이 이거를 하나의 관리창 안에서 얼마나 손쉽게 관리해 줄 수 있고 고객은 얘가 뭔지와 상관하지 않고서는 바로바로 배포가 일어날 수 있게끔 해드려야 되고 모니터링도 한 창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철학을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는 이걸 하나의 본부 안에서 유연하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예, 마지막이 되니까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예. 더 웬만한 건 다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예. 예. 이제 뭐 대컨테이너 시대다, 이제는 컨테이너로 다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예. 대부분의 마켓 리서치를 본다면은 예, 예. 그렇다고 VM 시장이, 가상화 시장이 미래에 줄어든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계속 성장을 하지만 가상화 예, 예. 인프라 역시 그 성장세가 둔화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기업분들이, 이게 기업이 만약에 테크 중심의 기업이 뭐 스타트업이라든지 유니콘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미 모든 인프라를 컨테이너 기반으로 시작을 하셨겠죠. 예, 예. 하지만 대다수의 그 대형 기업들은 그렇지 않고 뭐 말씀하신 대로 가상화, 컨테이너 이거 두 개를 따로 볼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예,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인프라 잘 가상화 잘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다 컨테이너를 더할 거니까 인력을 2배를 뽑아줄게 이러진 않거든요. 예, 예. 결국은 지금까지 그 가상화 운영하시던 분들이 얼마나 좀 쉽게 컨테이너를 운영하실 건지. 그러니까 이 쿠버네티스라는 게 결국 인프라의 영역이냐 개발자의 영역이냐는 계속 말이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근데 저도 동의합니다. 쿠버네티스는 이제는 인프라 영역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동일하게 기본적으로 쿠버네티스와 가상화가 전부 필요로 하는 파일 스토리지, 특히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많이 필요로 하죠. 쿠버네티스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역시 뭐 클릭 혹은 API 기반으로 예, 바로 배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컴플리트 패키지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뭐 보여드렸듯이 뉴타니스 같은 경우는 이미 HCI 그리고 쿠버네티스, 멀티클라우드 쿠버네티스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예, 이미 예. 글로벌 리더로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예. 이미 검증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린다. 쉽고 좀 고객분들이 좀 믿고 쓸 수 있도록 예, 예.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세 분 연사님께 더 여쭤보고 싶은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쉽게도 시간이 또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패널 디스커션 마무리하고요. 또 오늘 웨비나 순서 전체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재미있고 또 유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VM웨어 쇼크는 있었지만 생태계의 기술 개발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기술에는 많은 대안이 있고요. 또 고객은 그 대안을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또 진정한 기술은 고객에게 그런 자유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네 분의 연사님께서 그런 자유에 대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주었습니다. 오늘 네 분이 발표한 기술은 단순한 대안으로서의 기술이 아니라 또 내일로, 미래로 더 나아가는 진보된 기술이기도 합니다. 이제 하루빨리 VM웨어 쇼크에서 벗어나서 건강한 생태계로 또 미래로 나아가는 생태계로 돌아오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끝까지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